어떤 분이 들으시면 좀 웃을 말씀인지는 몰라도 저는 애완견에게서 배워야 할 사랑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 나름대로 한번 좀 구성해 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애완견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더 애완견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첫 번째, 거울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걸 거울의 법칙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소리치면 메아리가 그대로 들려오는 것처럼 기브 앤드 테이크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애완견은 아무런 조건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그야말로 불교의 고승이 말하는 집착이 없는 그런 표정과 아이처럼 아주 천진스러운 행동으로 주인을 무조건 따르기만 하기에 애완견이 먼저 나를 사랑하기에 나도 애완견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완견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것, 거울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애완견하고 더 친해요. 애완견과 대화하고 애완견과 정을 나누면서 지납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전라도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는 애완견이 죽었다고 자기도 따라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건 나쁜 사례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애완견에게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것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충복의 법칙입니다. 애완견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인에게 충성하고 무조건 나를 반겨줍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조건 나를 따르고 비비고 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아는 이제 원래 스님이셨는데 두 분이 이제 그 여자분이 절에 가서 같이 수행을 하다가 두 분이 사랑의 불이 피었어요. 글쎄. 그래가지고 파괴하고 나와서 이제 바깥에서 살게 된 두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키우는 개를 한 마리 봤는데 100m 이내에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음식을 안 먹어요. 그 놔두고 100m 밖으로는 물러나면 그때 와서 먹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주인이 죽일라 했든지 그 개가 사람한테 붙들려가 죽을 뻔했던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절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동물에 대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걸 강제로 붙들어 가지고 사랑을 참 주면서 다시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많이 주면 이제 그런 게 풀리잖아요. 풀리기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친의 법칙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시하고 비난할지라도 내 애완견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가장 친한 친구처럼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매일 와서 빚둑죽으라고 하더라도 애완견은 내가 비록 사람을 죽인 사람들 죄를 졌더라도 애완견은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나를 가장 친한 친구로 나를 사랑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완견이 보내주는 절친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놀이친구의 법칙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같이 놀아주고 최선의 사랑으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친구가 없죠. 놀이친구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공감의 법칙입니다. 그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이해하고 나와 공감하도록 노력하는 공감의 상대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위안을 주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은 남편이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사는데 그 혼자 사는 그 보살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뭐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기고 직장도 탄탄하고 하니까 어떤 남자들이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뭐 결혼을 한번 해보려고 또 했기도 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만만하다고 어떤 사람이 또 돈을 어떻게 좀 빼가지고 가려고 또 그렇게 사기 형각도 벌였을 것이고,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개를 2마리 키우면서 개를 정말로 애지중지하며 키우더라고요. 그때 이 공감을 주는 거예요. 이 개가 자기한테 주는 그 공감이 상상 초월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6번째는 겸손의 법칙입니다. 애완견은 언제든지 자신을 낮추고 최대의 사랑을 나에게 준다는 것,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걸 더 많이 하고, 일단 어떤 사람,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가지고 주인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번째는 스킨십의 법칙입니다. 그는 나를 졸졸 빨면서 자신의 사랑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는 바 없이 최선을 다해요. 그런 것을 스킨십을 하면서 옆에 와서 같이 눕고 같이 와서 핥고 계속 주변에서 팔을 내밀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려고 스킨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스킨십이 사람을 굉장히 위안을 주잖아요. 사실 그 사람도 그렇답니다. 스킨십을 많이 한 애들은 나중에 굉장히, 그 원숭이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원숭이를 차가운 그 원숭이처럼 생긴 그 쇠로 만드는 걸 갖다 주니까 별로 가까이도 안 오는데, 따뜻한 털로 만드는 원숭이 모양 센 인형을 갖다 줬더니 그걸 안고서 걔네들이 굉장히 스킨십을 많이 하는, 근데 그 원숭이들이 더 오래 살고 더 친화력이 더 좋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걸 많이 느껴요. 애완견과 같이 살아본 분들은 애완견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걸 느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 애완견이나 또는 다른 동물들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심하게는 나무와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음 8번째로 경호의 법칙입니다. 나를 가장 편안하게 쉬도록 자신이 가진 최선의 방법으로 경호를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뭐 짖을 때는 짖고 으르렁거릴 때는 으르렁거리고 물을 때는 물어서까지 주인을 지키라는 정말 충성심이 대단한 경호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애완견 같은 정신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싹 돌아서서 그냥 완전히 끝이야. 성격 차이라 해가지고. 그 성격 별거 아닌 겁니다. 그거 저는 아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가당치 않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감정은 다 헛개비에 불과하구나.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싫다고 본인이 떠나기 전에는 내가 뭐 먼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악처를 견뎠고 톨스토이가 왜 그렇게 악처를 견뎠는지 그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토스토이가 말했어요. 그 조그만 여자가 말이야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건 말하는데 그거 한번 줘박으면 되지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보게 조용히 하게. 전생이 말이야 내가 그래서 한번 저 여자하고 전생에도 내 우리 마누라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완전 혼내줬다가 이번 생에 와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야. 다음 생에 나오면 그거보다 10배는 더 많이 겪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더 좋네. 그래서 내가 참는 것이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런 걸 몰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상황은 어땠냐면 소크라테스는 원래 아버지는 석수쟁이였었어요. 그래서 저 돌을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산파를 했잖아요. 알다시피.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매일 아고라 광장에서 젊은 귀족 청년들하고 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서 그 부인이
우리 남편 놈은 매일 저기 가서 떠들고 혼자 살량짓을 하고 자기는 이 석수 공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집이 들어오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뭐라. 그래도 남편은 그거보다는 그런 건 자기는 허망한 것이고 세상 사는 허망한 것이고 참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죠? 야 이제 소나기가 올 때가 됐다 하면 그냥 물로 확 박아가지고 개챙피를 줘도 그냥 허허 웃고 말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9번째 찬스의 법칙입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를 너무나 잘 알고 나에게 최고의 기회를 잡아서 사랑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애완견은 내가 정말 마음이 울적할 때 와가지고 찬스를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을 위로해 준다 이겁니다.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조건 사랑의 법칙입니다. 애완견의 가장 좋은 점이라면 뭘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묻거나 따지거나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최고의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에게도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와 같이 개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가족처럼 키우잖아요. 근데 사람은 참 미묘한 동물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남의 개를 잡아다가 보신탕을 끓여 먹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정말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고 동물 죽이는 것도 똑같이 살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시고 정말 사랑을 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모든 미물이나 모든 동식물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